민호 씨, 어제 저녁에 친구랑 통화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친구가 그러는데 요즘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팀원들이 다들 괜찮겠냐, 지금도 바쁜데 뭘 또 바꾸냐 하면서 엄청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익숙한 게 최고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그거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저희 팀에서도 얼마 전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툴을 도입했는데 처음에는 다들 생소하다고, 기존 방식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뇌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에 에너지를 더 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 편향에 빠지기 쉬운 거죠. 맞아요. 심리학자들의 설명을 보면 사람들이 변화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손실 회피 성향 때문이라고 해요.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큰 이익보다 지금 당장 겪을지도 모르는 작은 손실이나 불편함에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2006년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앞으로 큰 성공을 거둘 CUDA 플랫폼에 투자하면서도 당장 5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수해야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현재의 확실한 손실을 감내하고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을 택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변화를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을 보면 또 다른 차원의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16일 코스피 지수가 6% 넘게 폭락하면서 7,000선이 무너졌잖아요.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 크고 환율도 1,481원대까지 오르면서 1,5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건 이미 우리 시장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동성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예요. 마치 2024년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신흥국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질 거라고 분석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정확해요. 그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무려 20조 원에 달하는 순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상관없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시장 전체를 덮쳐버리는 현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제대로 펼쳐보기도 전에 좌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정말 듣고 보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망설임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경제 상황까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걸까요? 미래학자의 경고처럼 지금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미래학자는 2036년 한국이 소버린 AI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초석을 지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해요. 마치 젠슨 황이 2006년에 5억 달러를 투자해 코디에를 개발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우리 자원의 80%를 국내 데이터 학습과 지표 클러스터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36년에는 우리가 운영하려는 AI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인 독자적인 알고리즘 모델과 학습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능력을 완전히 잃고 타국이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업은 단순한 AI 호출 서비스 수준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민호 씨,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요. 뇌과학자가 말한 꾹꾹이 버튼 비유가 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겠지만 뇌과학자가 할 법한 설명이라고 하기엔 좀 감성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하하, 지연 씨도 그렇게 느끼셨군요. 저도 처음엔 그 비유가 좀 의아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꾹꾹이 버튼이라는 비유가 오히려 복잡한 뇌과학적 메커니즘을 일반 청취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조악할 수 있지만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심리학자의 설명을 보면 현상 유지 편향과 손실 회피 성향을 언급하며 젠슨 황의 사례를 들었지만 결국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과대평가하게 만든다는 추상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실질적인 적용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그 비판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젠슨 황의 사례를 통해 심리학적 개념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에 연결하여 청취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려는 강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에는 부족함이 있었지만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 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학자의 분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026년 7월 16일 KOSPI 지수 폭락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온갖 것이 경제 지표를 나열했지만 결국 약 20조 원에 달하는 순매도 물량으로 이어져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식의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을 늘어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죠. 네, 그 비판은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경제학자의 설명은 복잡한 것이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마치 점쟁이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근거는 그럴듯하지만 확정적인 결과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고 대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20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미래학자의 주장은 어떨까요? 2036년까지 소버린 AI 서비스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데이터 학습 및 GPU 클러스터 구축에 80% 자원을 투자하라고 주장하지만 왜 하필 80%인지 그리고 그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은 무엇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젠슨 황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며 막연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도 물론 약점이죠. 하지만 80%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자원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막연한 주장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려는 강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아쉽지만요. 결국 전문가들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보면 특히 45세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63세 은퇴 준비자분께서 오늘도 출근길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걱정,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까지. 이 모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28세 대기업 사원분께서 벌써 월요일이라니? 어제 야근이라고 하신 부분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익숙한 것을 놓지 않으려는 심리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이랄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보자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좋아해서 변화가 필요해도 지금도 괜찮은데 뭐 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특히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학자가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 것처럼 우리 경제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면이 있어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미래학자가 말한 국내 데이터 학습이나 GPU 클러스터 구축 같은 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에 안주하려는 마음과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마치 젠슨 황처럼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에 더 큰 가치를 보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복잡한 경제 지표나 심리학적 이론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의 정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